안녕하세요. 코인웨더의 권성입니다. 오늘 한국의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세계의 날씨는 어떨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비위 의혹을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유재수 부시장은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시정에 전념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의를 결정했다고 말했는데요. 유 부시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단장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유 부시장의 공석으로 사업 전반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유 부시장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지난달 30일 유 부시장과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 강남구 대보건설 본사 등 4개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부시장과 대보건설 관계자와의 유착관계가 포착돼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엄중하게 살핀 뒤 사표 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산시의 블록체인 특구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부산시의 날씨는 천둥 번개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분석 회사 샘러시의 최근 조사 결과 이탈리아의 온라인 결제 방법 중 비트코인이 3위에 올랐는데요. 1개월간 사용 횟수는 평균 21만 5,800회나 됐습니다. 1위는 페이팔입니다. 거의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1개월 평균 138만 3,000회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117만 5,000회로 포스터페이가 차지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8위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이탈리아에서 암호화폐 거래는 활발합니다. 지난해 세계 첫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인수된 축구팀도 이탈리아입니다. 암호화폐 업체 퀀토코인은 이탈리아 3부 리그 구단 리미니 FC 1912를 인수하면서 자체 코인 퀀토코인으로 리미니 지분 25%를 거래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업 칠리즈는 이탈리아 명문 축구 클럽 유벤투스, AS 로마와 펜 토큰을 발행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법원도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사용이 느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 마련도 좋은 현상인 것 같네요. 이탈리아 날씨는 매우 맑음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베론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베론 에셋을 베트남 호치민에 설립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베론 에셋은 베트남 은행인 남아뱅크와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인 베론이 파트너십을 맺고 설립한 암호화폐 투자 전문 자산 운용사입니다. 5억 달러, 약 5,83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운용하게 되는데요. 베론 에셋에서 조성된 펀드는 상용화를 준비 중인 세계의 블록체인 기업과 암호화폐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되는 헤지펀드, 국가와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이를 이용한 재정거래 펀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매매하는 프로그램 매매 펀드, 퀀트 프로그램을 활용한 퀀트 펀드로 나뉘어 운용됩니다. 펀드의 총 운용은 베론의 다카하시 요시미 대표이사 회장이 맡습니다. 그는 일본 노무라 증권 아시아마켓 총괄을 거쳐 소프트뱅크 파이낸스 CEO와 SBI 인베스트먼트 CEO를 역임했습니다. 남아뱅크는 베트남에서도 정보기술 부분 투자와 지점을 확장하는 은행입니다. 베트남의 블록체인 기술 성장이 기대됩니다. 베트남의 날씨는 매우 맑음입니다. 비트코인 SV의 수장 크레이그 라이트가 전 사업 파트너 데이브 클레이만의 유족에게 비트코인 55만 개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레이그 라이트는 55만 BTC의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지난 1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앞서 라이트 측은 클레이만 유족의 손을 들어준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의 브루스 라인하르트 판사의 결정에 이의 신청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자신이 55만 BTC를 지급하면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라이트는 지난달 30일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클레이만 유족 측에 분쟁을 해결할 자금이 없음을 통보했고 합의안은 파기됐습니다. 라이트가 합의안을 파기하자 클레이만 유족 측은 재판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코인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날씨는 흐림입니다. 북아프리카의 튀니지가 자국 통화를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옮깁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처음인데요. 지난 10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튀니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인 이 디나르를 발행합니다. 디나르는 프랑스에서 독립한 뒤 2년이 지난 1958년 튀니지 은행이 발행한 자국 통화인데요. 튀니지 중앙은행이 이미 현지 외환 관리 당국을 통해 이 디나르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디나르는 러시아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업체 유니버사 블록체인의 메인넷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만 새로운 화폐의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렉산더 보로디치 유니버사 블록체인 대표는 새로운 종류의 화폐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화폐인 디나르를 전자화폐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국 통화입니다. 튀니지 관계자는 현재 이 디나르는 몇 달 안에 상점이나 카페,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국가 간 결제 시스템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튀니지와 같은 독립국가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화폐를 쓰는 것이 앞으로 화폐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튀니지의 날씨는 매우 맑음입니다. 스위스가 블록체인 금융혁신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신기술 도입에 선도적이기 때문이다. 알리셔 타스플라토프 크립토 파이낸스 그룹 아태 지역 담당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2층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열린 블록체인 금융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다란 주제 발표에 나선 그는 이 작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라고 물은 뒤 신기술을 대하는 태도가 혁신적이고 주도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스위스에 본사를 둔 크립토 파이낸스 그룹은 최근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 핀마에서 스위스 최초로 크립토 집합 투자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혁신을 위해서는 스위스처럼 규제가 함께 발전하고 진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진전과 결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크기보다는 태도가 산업 발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스위스의 날씨는 매우 맑음입니다. 코인웨더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